첫 시술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셨나요? 나 첫 시술 사각턱 보톡스야. 나 이거는 기억나. 25살인가? 아니다. 28. 보톡스를 처음 맞았던 것 같아요. 사각턱 보톡스 55,000. 나 가격도 기억나. 제가 이름, 가격 이런 거 진짜 기억 못 하거든요. 나 우리 병원 시술도 가격 다 기억 못 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받았던 그게 기억이 나더라니. 항상 뭔가 얼굴형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얼굴형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뭔가 동그란 느낌이 싫었고 지금은 그래도 얼굴살이 많이 빠졌는데 30까지도 볼살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광대가 있고 45도 광대도 있고 턱도 각지고 근데 턱이 각졌던 이유가 나는 턱 근육 때문이었던 거지. 내가 막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던 것 같아. 사각턱 보톡스라는 게 있다는 거.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땐 되게 비쌌잖아요. 나는 그 가격을 기억하고 있었어. 사각턱 보톡스 50유닛에 100만 원. 나 이거 정확하게 기억. 어느 광고 전단지 같은 걸 내가 봤어. 100만 원이어서 아 너무 비싸다. 나는 보톡스를 못 맞는구나. 이러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엄청 싼 광고가 막 뜨는 거 막 5만 얼마.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예약해가지고 갔죠. 줄 기대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줄 줄은 몰랐어. 엄청 효과가 있으시죠? 네, 저는 되게 많이 줄었어요. 다시는 그때 턱으로 돌아가진 않고 있어요 지금. 되게 많이 줄어가지고. 근데 처음엔 이제 그때는 요즘처럼 뭐 볼페이지 않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신부볼 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턱을 줄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었는데 그때 볼도 많이 패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해보면. 근데 나는 볼페임이 1도 신경이 안 쓰였어. 그냥 턱이 줄었다는 거에 여기 내가 턱이 이렇게 작다니 막 이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다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각턱 보톡스는 나의 숙명처럼 항상 같이 가는 애가 됐죠. 그럼 니즈가 있으면은 20대부터 시술을 받아주는 것도 괜찮긴 하죠? 턱 보톡스는 받는 거 괜찮죠. 그걸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느니 사각턱 보톡스 맞는 거 괜찮죠. 만약에 턱 보톡스라는 게 없었으면 나는 턱을 깎는 것도 생각을 해봤었을 것 같아. 되게 컸거든요, 턱 근육이. 아마 치과에서 권유받아서 턱 보톡스 맞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밤에 꽉 깨무는 거. 저도 그래요. 그 습관이 있어. 그래서 턱 근육이 컸나 봐. 근데 꽉 깨무시는 분들이 이도 깨져요. 관절염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막 뻐근하고 아프고 입을 벌릴 때마다 딱딱 소리 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볼페임이고 나발이고 그거는 맞아야 돼요, 보톡스. 안 그러면은 진짜 치아가 다 깨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각턱 보톡스를 맞는 거는 저는 강추. 치아 깨져서 돈 들어가는 게 더 클걸요? 사각턱 보톡스는 요즘 싸잖아.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는 저는 그걸로 시작했어요, 시술은. 그거 말고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안 하다가 미용을 시작하면 하나씩 해봤죠. 필러 같은 것도 해보고 토닝도 해보고 뭐 홍조 레이저도 해보고 레이저 종류별로 다 받아보긴 했어요, 초반에. 너무 신기해서 이런 것도 있다니 이런 것도 있다니 막 했는데 나는 레이저를 하면 열이 들어가는 순간 얼굴이 부풀어요, K처럼. 그래서 안 해요. 그냥 마일드한 것만 위주로 하고 있어요. 사각턱 보톡스 말고 또 좀 20대 때 받으면 좋은 시술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20대라고 해서 이거 해 뭐 이거는 아니고 사각턱 보톡스를 20대부터 시작하는 건 무리가 없다라는 말은 맞지만 20대는 다 사각턱 보톡스를 맞아야 된다, 뭐 주름 보톡스를 맞아야 된다, 그건 아니죠.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르기는 하잖아요. 저 아직 20대 중반인데 리프팅 레이저 해도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인모드는 해도 되나요? 올리지오는 해도 되나요? 안 되는 건 없어. 그거를 한다고 해서 몸에 무리가 가거나 피부가 망가지거나 그거는 아닌데요. 무분별하게 하는 게 사실 문제. 무분별하게 하는 거. 왜냐면 요즘에는 너무 이런 미용 시술을 그러니까 우리 마치 인터넷 쇼핑처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 오늘 온갖 레이저를 얼굴에 다 할 수 있어. 20대 초반 중반이어도. 근데 그게 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나는 늙기 싫어요, 나는 천천히 늙고 싶어요, 이래서 20대부터 리프팅에 막 힘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얼굴에 살이 많은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나는 인모드나 온다 이런 거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지. 근데 피부 타입이 사람마다 진짜 싹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 피부가 두껍고 진짜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20대인데도 얼굴 살 없고 많이 꺼져 있는 분들도 있잖아. 피부가 얇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콜라겐이 많이 없어가지고 피부가 쭉쭉 늘어나고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팔자주름이 막 패여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러면 리프팅을 나이가 어릴 때부터 해주면 좋겠죠. 근데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노화가 진행이 되냐라고 하면은 22살이라고 하는 논문도 있고요. 25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8살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다 공통적인 거는 우리가 20대 후반, 만 한 28, 7살부터는 피부에 실제로 콜라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콜라겐이 피부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피부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기둥을 하나씩 이제 빼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부실공사처럼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기 피부가 얇아진다라고 표현을 해. 피부가 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얇아져?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얇아진다고 표현하고 콜라겐 기둥이 없어지면서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콜라겐 기둥이 무너졌으니까 콜라겐을 보충을 해줘야겠네. 근데 그 보충을 해주는 게 주사제도 있을 수 있고 리프팅 레이저 같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콜라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마일드하게는 화장품을 이용을 해서 콜라겐이 조금 덜 사라지게 유도를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해주세요. 그럼 화장품은 화장품 차원에서, 시술은 시술 차원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갈 때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리프팅 레이저들 중에서도 막 울세라 써마지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나요? 근데 나 그거는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싶긴 해요.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센 에너지의 아이들을 요즘에 막 울세라도 600샷 하는 사람들도 있고 써마지도 막 900샷 이렇게 한 번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30대 후반 40대로 갈수록 샷수가 늘어나고 그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지만 20대에 내가 첫 시술로 울세라 써마지 저 600샷씩 했어요. 그게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분은 조금 일찍 시작했잖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레이저를 너무 열 에너지를 자주 주다 보면 아무래도 피부 안쪽에서 유착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주기로 1년에 그냥 한 번 또는 국산 장비도 많잖아요. 좀 더 에너지가 약한 애들, 마일드한 애들로 시작을 해보는 거는 권장을 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콜라겐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콜라겐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피부 장벽 그 부분은 우리가 케어를 피부과에 오기 전에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홈케어의 범위에서 하는 건데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그거를 빨리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보습도 잘 해주고 선크림도 잘 발라주고 세안도 잘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뭔가 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 다 되돌리려고 하면 시간도 돈도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린데 뭘 해야 되지? 나 지금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고 한다면 되게 기초부터 장벽부터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막 우리가 LDM 얘기도 막 했잖아요. LDM이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걔가 하는 역할도 무궁무진해요. 진피층을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요. 걔네는 아프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간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다운타임도 없고. 그런 애들을 조금 어린 나이 때부터 내가 피부가 만약에 뭐 아토피가 있었고 해서 장벽이 좀 약하다. 그럼 그런 거를 조금 일찍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0대로 넘어가면 한 번씩 확 가는 게 보통은 30대 중반에서 40대 그 사이 제일 많은 게 40대 초반. 근데 뭐 논문에서도 그런 게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피부과에 왔어요. 피부과를 찾았어요. 뭐 이제는 너무 버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늙은 게 느껴져요. 하는 게 40대 초반이 제일 많아요. 40즈음에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되게 그 베리에이션이 커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분들도 있고 이미 너무 많이 노화가 진행된 분들도 꽤 있고 페임이 있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냥 리프팅 레이저만으로는 사실 복구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스컬트라도 많이 권해드리고 주베르 볼륨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요즘엔 뭐 올리디아, 레디어스 이런 거 엄청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얼굴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제 고민은 40대 중반에서 50대 분들 중에 한창 필러가 대붐일 때 풀페이스로 필러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때가 제 생각엔 한 10년 전인 것 같거든요. 그때가 풀페이스 필러를 무분별하게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필러는 사라지니까 뭐 국산 6개월 가고 수입은 1, 2년 가면은 2년이면은 풀페이스를 해도 다 사라지는데 뭐 걱정 없이 무분별하게 했던 시기가 딱 한 10년 전 그때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반영구 필러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뭔가 얼굴에 필러를 했던 분들, 지금 40대 중반에서 50대 분들이 10년 전이면은 30대 때잖아요. 그럼 그때 그런 시술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꺼진 부분들을 필러를 채우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고민이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뭔가 얼굴이 커진 것 같고 처진 것 같고 나올 때는 튀어나오고 꺼진 데는 너무 꺼졌고 이걸 채워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뭘 올려야 될까요? 거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쉬운데 이미 예전에 뭔가를 많이 하셨다가 한동안 또 쉬다가 오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보통은 제가 녹이는 것부터 진행을 하는데 잘 녹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필러가 너무 오래돼서. 오래되면은 그 필러 자체가 우리가 집어넣은 그 상태가 아니고요. 휴가종이 생겨있는 경우도 있고 단단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섬유화된 경우도 있고 어쨌든 단단해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또 그 사이에 몸이 안 좋을 때마다 부은 적 없으세요? 있어요. 그러면 더 최악. 부은 적이 있다는 거는 미세한 염증 반응이 계속 있었다는 거거든요. 필러 했던 부위에. 그러면은 또 단단해지고 그러면은 필러 주변에 캡슐도 생기고 그러면은 히알라제로 잘 녹지도 않고 그러면은 뭐 기계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물 제거를 해야 된다거나 어쨌든 일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은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요즘에 제일 고민이에요. 내가 하는 고민.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더 예뻐지게, 더 빠르게 좋아지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것들. 근데 뭐 이것저것 하면은 더 빨리 좋아지겠지만 물론 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돈을 쓰니까. 근데 그거를 다 합치면 진짜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애초에 20대, 30대 분들은 뭔가를 채우거나 하기 전에 많이 충분한 상담과 충분한 고민을 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시술을 하기를 바라고 40대 분들, 50대 분들은 본인의 얼굴이 예전에 비해서 뭔가 많이 커지고 퍼지고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더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시작을 하는 게 좋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30대 분들, 40대 분들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리프팅 레이저도 요즘에는 초음파 장비를 많이 찾진 않으세요. 볼 페임에 대한 공포가 되게 많아요. 나는 볼이 페이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초음파 레이저를 하시는 게 물론 스마스층, 그러니까 제일 깊은 근막층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움은 되지만 그것보다 진피층을 저는 탄탄하게 만드는 거를 더 선호하기는 하거든요. 그 우리가 아까 얘기한 콜라겐 기둥이 있는 그 자리. 거기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고주파 레이저를 주로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얕은 층을 잡아주는 시술들. 뭐 스킨 부스터도 당연히 많이들 하시고 포텐자 같이 이렇게 고주파를 바늘을 통해서 안쪽에 피부층에다가 쏴주는 것도 되게 많이들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갈수록 좀 더 마일드한,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확 바뀌는 거를 물론 마음속으로는 원하지만 그게 위험하고 부작용이 오히려 클 수 있다는 거를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셔서 요즘에는 다들 약간 마일드하게 조금씩 내 얼굴이 예뻐지는 거를 많이들 선호하시고 제일 많이 듣는 단어는 내가 하루에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자연스럽게가 제일 많이 듣는다. 이제 자연스럽게 노화를 받아들이는 거 플러스 근데 예쁘게 늙는 거, 고급스럽게 늙는 거. 저는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화에 대한 자세라고 해야 되나?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굳이 막 모든 주름을 다 피려고 하고 모든 페임을 다 채우려고 하고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나랑 안 맞아. 그게 예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 얘기하면 이상할 수도 만약에 그냥 이거는 번외인데 많이들 질문을 하셔서 나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거상인가? 거상을 해봐라 이거 되게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피부 처짐이 좀 심하신 분들은 고민을 하신다면 어느 시기에 하는 걸 권장을 드리냐면 50대 너무 처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아직 하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나이가 아닌 데가 딱 50대래요. 효과가 만약에 60대, 70대가 했어. 그거보다 50대가 했을 때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대고. 그래서 50대가 좋다는 얘기가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근데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적당히 처져 있고 너무 처져 있어도 다 땡기잖아요. 저 그런 분도 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팽팽해. 여기만 주름이 남아있어요.
그거 되게 약간 이상해. 그래서 외국의 연예인들도 보면 딱 50대에 거상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상을 고민을 하신다면 50대에 해보세요. 살이 많으신 분들은 뭐 울세라 이런 것도 좋기는 한데 울세라를 한다고 해서 샷수를 줄일 수는 있겠죠. 나는 살이 별로 없어. 근데 여기 처짐이 심해. 그러면은 울세라가 거기엔 제일 좋은데 나는 볼이 패일까봐 못하겠어요. 무조건 400샷, 500샷, 600샷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200샷 정도로 밑에 위주로만 살짝만 하고 나머지는 써마지나 뭐 올리지오나 덴서티나 이런 애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시술을 하시면은 자기한테 맞는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공식인 것처럼 요즘에는 600샷 아니면 안 된대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써마지도 그렇고 울세라도 그렇고 이해는 가거든요.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얼굴에 막 볼이 살이 없어. 근데 물세라 하고 싶어 해. 여기 때문에 심부볼 때문에. 근데 이 사람한테 샤백샷을 어디다 칠까? 아니 얼굴도 쬐끄맣고 막 그래. 근데 샤백샷을 그렇답니다. 여튼 할말한. 그래서 뭐 시술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시술을 무분별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어쨌든 적당히 잘 과유불급. 나 과유불급 되게 오랜만에 얘기한다. 또 드는 생각이에요. 과유불급. 왜냐면 요즘에 저희가 스컬트라 환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스컬트라를 원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40대, 50대 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들이 과유불급. 내가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요. 뭔가가 많이 돼 있는 분들. 그래서 필러를 하시는 원장님들도 너무 연령대가 좀 있는데 물론 필러를 하면 바로 빵 하고 좋아지니까 좋은데 이렇게 리프팅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동 절대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면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밀리는 분 아직은 못 봤어요. 안 밀리는 데서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도 밀려 있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항상 시술할 때 그거는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아무리 잘해 드리려고 해도 절대 100%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아직까지 100%에 가깝다라고 느끼는 게 필러가 밀리는 거? 그거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얼굴은 워낙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안 움직여요. 절대 안 밀려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넣지 말고 조금씩만 넣어주세요. 필러 제발. 녹이는 게 더 힘들어. 관리가 더 힘들어. 관리가. 그래서 결국은 과유불급. 그리고 예쁘게 늙자. 나 안 늙고 싶어. 막 이거는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 저는 그거는 자신 없어요. 근데 진짜 약간 부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잘 사는 동네에 사시는 정말 딱 봐도 고급스러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특징이 주름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처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얼굴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뭔가 함부로 대하기 힘든 것 같은 뭔가 그 고급스러움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미를 가장 추구를 하니까 무조건 막 빵빵하게 어려 보이고 싶어요 막 이러면은 저희 병원보다는 다른 곳을 찾아주시는 게 저랑 안 맞아. 난 그렇게 하는 거 좀 반대.